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 공화당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 대표님 말씀을 한번 경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우리가 22대 총선 관련해서 공천관리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각 시도당별로 또 중앙선대위를 비롯해서 각 시동 선대위를 했습니다. 오늘 선대위는 왜 내 이름 안 불렀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경기도 100명 가까이, 서울 100명인데 10명이라고 불러서 대표적으로 드린 거고, 이제 선대위에 중요한 것은 중앙 선대위 분들도 한 200명 되거든요. 그분들도 각 지역의 선대위에 다 참여를 하셔서 각 시도당 선대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그 건국전쟁 영화를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역사를 배운 분들은 그것을 좌파들한테 혹은 언론한테 또 그다음에 좌파 정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비하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식을 가졌던 분들은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한 6, 7년 동안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교육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한간철교 그렇게 끄는 게 아니라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본적인 그 교육개혁, 그 다음에 이 토지개혁, 그죠?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유사상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쪽 아시아권은 거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정리가 되는 시점에 유일하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고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로 왔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은 조그만 대한민국의 지금 같은 경제 강국이 아니라 100불도 안 되는 나라, 이러한 GDP가 100불도 안 되는 이러한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까지만 자기들의 범주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왜 일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은 놔두면은 또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야 돼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발선이나 금 그어가지고 대강 정리하면 되겠다. 근데 이 휴전협정 그런 상황에서 몇 년을 끄는 바람에 수많은 100만 명 가까이가 더 돌아가셨죠. 그 전쟁 땅 따먹기 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선각자입니다. 첫째는 봉건사회, 왕조국가의 봉건사회에 그 왕조국가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사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형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국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이 봉건 질서와의 전쟁을 한 부분이죠. 저항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게 독립 부분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했지만은 이 제국주의 저항을 통해서 그분이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소위 말하는 민본사상이다. 민본사상.
자유민주주의, 자유,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삶의 도리, 이런 부분들을 처절하게 느꼈던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선각자적인 역할들이 더 많이 간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자유의 사상을 가져왔던 그분과 또 미국이 없으면은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3일도 안 될 정도로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위기를 간파했다는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미군을. 왜? 미군이 없으면은 1대1로부터도 북한한테 이길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직접 내려와 봤잖아요. 소련은 스탈린을 통해서 직접 전쟁을 기획했단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내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존경했던 김구 선생의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통일지상주의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75년 동안 민족주의라고는 빌미를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 라는 것이 75년의 남과 북의 차이였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들어와 있는데 쟤들은 적화통일이라는 얘기 안 하죠. 소위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연방국가를 만들어서 일국 이체제를 하다가 일국 이체제를 가져가다가 다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연방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75년의 갈등에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 공산 좌파 세력들은 또 이쪽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소위 주사파를 비롯해서 86운동권 또 그 이후에 지금 40대 이런 운동권들이 민주당도 운동권 내부에 운동권 세력들의 싸움이 있는데요. 신구파, 과거 신구파부터 여러분의 핵심은 뭐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통일지상주의. 김구 선생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쪽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이쪽은 뭐냐 그러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에 의한 그러한 자유통일을 주장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듣기에는 우리 민족끼리가 한반도 길을 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핵심의 가치의 핵심이 딱 깔았어요. 그 관계로. 그런데 결국은 원래 돌아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김정은에 의해서 저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이 얘기했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는 논리는 다 깨버렸어요. 김정은이. 이제 통일 없다. 자유통일, 자기들도 자유통일, 민주통일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은 적국이다. 무력에 의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잡아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통일과 관련되는 모든 북한의 기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밑에 있었던 중요한 반국가 단체들, 통일지상주의 단체들이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부는 이제 범민령 같은 경우는 없애자. 없애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몇 개 단체, 민하협도 있고, 몇 개 단체도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왜? 통일이, 북한이 이제는 통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통일과 관계된 모든 대남 기구를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일에 대한 논의 없어요. 우리 같은 민족, 이제 민족 얘기가 우리 민족끼리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 방송에서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한민족 얘기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하고 소위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고 너희들은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거다. 이런 상태에서 남쪽에서 통일 한반도 기들고 맨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찬양하던 그런 민족 주상 지상주의, 민족 통일주의자들이 좀 조용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로 봐서는 대단한 이념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이념적인 변화. 거기에 우리가 특히 신냉전 시대라는 중국, 소련, 북한, 그 다음에 뭐 한국, 미국, 일본, 뭐 대만을 포함해서 완전한 신냉전 시대에 딱 두 개의 강력 세력들이 딱 부딪히는 데가 한반도라는 거예요. 신냉전은 뭡니까? 이제는 평화가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도 전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상상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2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한다고 상상했습니다. 거기 갈라서 가지고 북한 무기 미사일을 러시아에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쪽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일어났어요. 북한 오히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이 왜 이제는 뭐 냉전 시대에 이참에 대만을 먹어버리자. 대만은 대한민국과 전혀 또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들 대만은요, 통일지상주의하고 대만 독립주의가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이게 민진당이 이겼는데 대만 독립주의자들이 이겼어요. 중국하고 같이 못 간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냐? 거의 차이 없이 대만은 반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대만 안에. 대만에 가서 한번 택시 타고 물어보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3일 못 버틴다. 자기들이 3일을 버틸 이유가 없대. 대만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통일돼도 중국이 뭐 잡아먹겠다도 일국 양체제 하자는 거. 일국 양체제. 홍콩 양체. 그 전에 물론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가면 모르지만은 대만은 더 잘 살 수 있다. 저 엄청난 시장을 자기들이 더 할 수 있다는 게 반입니다. 반. 거기 전쟁이 되겠어요? 미국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로서 이렇게 하지만 대만 국민의 반은 중국하고 통일하자는 쪽이 반이에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현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왜? 핵을 가진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에 다 핵 가지고 있어요. 전쟁 싸우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하잖아요. 전쟁. 그런데 전면전은 못해요. 왜 전면전? 양쪽이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못해요.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이 없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주한미군 트럼프 지금 대통령 되면요, 주한미군 철수 작업 들어온다고. 군사비 정액해라. 트럼프 말 때 군사비 정액 그 담당한 자가 제 친구예요. 엄청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될 확률도 50대 50이래. 미국은 50대 50. 딱 되면은 군사비 정액 안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한다. 진짜로. 진짜로 그래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이러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중차대한 시대인데, 뭐 물론 시기마다 중차대 안 한 위험이 없는 시대도 없지만 핵은 이미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5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핵탄두만 가진 게 아니고 이제 핵을 나누는 기술이
갑자기 바다에서 잠수함으로 쏘고 철도 가다가 쏘고 트럭 위에 가다가 쏘고 이 쏘는 방법이 다양하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시간에 밤중에도 쏘고 아침에도 쏘고 낮에도 쏘고 막 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미사일 공격이 그런 연습 탄두만 붙이면 핵공격이잖아요. 미국이 북한을 컨트롤하는 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이제 북한이 미군 철수하는 순간에요. 평택까지 5시간. 평택까지 5시간 하면 점령해요. 그럼 서울 수도권 다 점령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되는 주한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있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때 벌써 워싱턴, 하와이부터 해가지고 핵을 다 갖다 댑니다. 일본의 5개 도시, 대한민국 가장 보수적인 뭐 대구, 부산 뭐 이런 쪽에 핵 다 갖다 댑니다. 못 들어옵니다. 주한미군 다시 들어오는 순간에 핵을 다 갖다 댑니다. 몇 초 걸리겠어요. 평양에서 혹은 제일 가까운 개성에서 대구, 부산에다가 핵 쏘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미국에서는 절대 한국에 핵 안 된다. 이런데 지금 요즘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전략핵을 한국에 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전략핵을 안 주면은 한국은 하루 만에 다 초토화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에. 그래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고, 그때 안보 특보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적응을 했거든. 주한미군 진짜 철수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안보 부분 뭐 좌파들이 지금 통일 얘기 안 하는 거, 여러분 통일 얘기 지금 완전히 못합니다. 이제 좌파들. 자기들의 70년 가져왔던 이념을 뒤집어 버렸어요. 왜? 뭐 여기서 앉아가지고 사회주의다 뭐 주사파다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저것들이 이론을 가지고 얼마나 반통일주의자들이라고 얼마나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김정은 한마디에 통일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주사파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뭐 진보당 등등등 다 통일 얘기 안 합니다. 왜? 친북 종북주의자들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통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 통일이라는 게 없어요. 민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북한의 방식도 지침에 그냥 따라하는 불가합니다. 그들이 무슨 통일을 얘기하고 그들이 무슨 민족 통일을 하고 고려 연방제를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 김정은 동생 있죠. 김여정이가 갑자기 대한민국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통일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의 한반도의 문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핵 문제에 핵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술핵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다. 미국이 그러한 사항들을 정권이 만약에 트럼프로 넘어가기 전에 바이든 정부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점이라 이렇게 보고요. 묻혀 주십니다. 조금 전에 방송을 봤잖아요. 방송에 시사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화당이 전국에
1,400장, 즉 한 3,000장 가까이의 보수 대통합이라는 전수막을 걸고 합당연대 통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있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랬다시피 우리가 국민의힘이 뭐가 이뻐가지고 합당하자 하겠어요. 하나는 보수 정권이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가면은 저는 나라는 망한다고 봐요. 왜? 정의롭지 않은 애국심이 없는 또 깨끗하지 못한 용기 없는 보수 정당만 우리는 계속 지켜놨어요. 선거철만 되면 나와요. 누가 나오든 윤석열이 나오든 뭐 한동훈이 나오든 선거철만 되면 나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그 당시에 민정수석 법무장관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아서 조국을 내칠 때 조국 수호팀들이 검찰청 앞에 구름다리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저항을 했어요. 근데 그 저항이 유일하게 싸운 거 우리 공화당밖에 없었어요. 성모병원에서부터 그 구름다리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인지 그것도 방해를 한다고 대통령 병원 계신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전부 그쪽 앞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F는 전부 저쪽으로 언더코빼기로 하고 성모병원 쪽으로는 마이크도 뭐고 하나도 털지 마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 조국 같은 인간이 우리는 문재인 정부 자체를 싫어했으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좌파 정권이라서 좌파 독재 투쟁을 좌파 독재 폐지 투쟁을 한 거잖아요. 그 범주 안에 조국 같은 파렴치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조국 수호팀하고 전면전을 우리는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누가 나섰어요? 아무도 안 나섰습니다.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 개뿔이다 개뿔. 그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보였어요? 정광훈이 그때 보였습니까? 뭘 했어요? 정광훈 목사?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 의결기구가 있는데 유동규라는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오겠다 하면은 우리는 최고위원 한 명도 안 되고 다 반대할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잡스럽게 부패에 동맹을 하고 이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재명을 까는 거 좋지. 그래도 그 범죄 안에 범죄를 지르고 돈을 가지고 흔들고 저끼리 형님 동생 하던 놈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유동정당 바뀌었어요? 안 봤잖아요. 그 하나가 우리 공화당하고 정광훈 당하고 차이예요. 그 하나가 그 한 명만 봐도 우리 공화당하고 정광훈 당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요즘 뭐 정광훈 뭐 그쪽 제일 피해 많이 본 게 우리 공화당이야. 우리 공화당은 저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29살부터 했으니까. 그럼 몇 년이에요? 36년을 했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대우도 있고 사업도 했지만 항상 정치 주변에 있었잖아요. 저런 정당 처음 봐요. 솔직히 오늘 말씀드리면 아니 항상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무슨 정부한테도 뭐 돈을 뭐 1,000만 원을 준다 뭐 무슨 돈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순수 외국 운동은 뒤집어질 때 왕창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외국 세력은요 기본적인 가치가 올바라야 됩니다. 정말 정의로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정의롭지 않은 사사로운 용기는 용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용기, 헌법적 가치에 맞는 정체성,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 중에서 뭐 이제 총선인데 걱정도 되고 대표님도 뭐 지역에서 참 빨간색만 찍는 그 대구에서 큰일이다. 그 비례대표 가면은 뭐 우리가 한 50만 표만 얻으면은 뭐 한석 두석 되는데 대한민국의 태극기 순수 태극기 운동을 다 버린 집단들이다. 순수 태극기 운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 나라가 무너질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상황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저항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저항 세력이 2017년 3월 1일 날 한 300에서 400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2만 3만 명 그걸 가지고 못 막습니다. 좌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발적인 정의롭고 용기 있고 국가관과 나름대로의 처절한 애국심을 가진 세력들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100만, 200만이, 300만이, 5천만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하면요. 이제 저희 외국 세력들이 나오겠느냐. 자, 이번 선거에서 제가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죠. 제가 광주에서 그렇게 광주에 핍박받는 대통령이 있었으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7년을 투쟁했다. 제가 광주에 출마하면은 광주 시민들이 조원진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조원진 지옥구 나가지 마. 너희들 다 용기 없이 도망갔는데 조원진 혼자 떠들었잖아. 대구는 뭐예요? 대구는 뭐예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뭐 친일을 떠나서 한 사람도 저항 안 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저항했어요.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조원진 지역구에는 국민의힘이고 지랄이고 내보내면 안 돼. 만약에 조원진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불의의 세력들, 반체제 세력들, 반시장경제 세력들,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그들하고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우겠어요? 어느 정치인이 자기 거 내던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따뜻한 거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럼 또 이래요. 야, 너 그런데 뭐 박근혜 탄핵이요, 뭐 무죄 석방해가지고 뭐 5년 감옥 동안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가 당신 안 부르잖아. 배신 당한 놈이 잘못했지 배신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잘못 보고받아가지고 배신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의 내용이라도 있으면은 저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그러다 해가지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요. 왜? 그래도 감옥 계셨던 그분보다야 우리가 좀 안 낫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위원화가 박근혜 대통령 후광을 넣으면은 그 홍석주의 초선의원하고 게임이 안 돼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박빙이야, 박빙. 떨어질 줄도 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그 투쟁이 잘못된 투쟁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 그것이 불의잖아요. 불의에 저항해 있는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지 알면서 불의하고 싸운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의 인식이 올라가요. 한 분 한 분들 다 아프죠? 아프다. 뭐 마누라 내게 얘기하지 말았거든요. 우리 제 와이프하고 여덟 된 장모님은 그 사자 앞에 텐트 치고 단식 들어가겠다 하더라고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가 그러는 거 굉장히 우리 당원 마누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누라 당신까지 와 있잖아. 진짜로 싫어합니다. 그분들이요 한국을 순동교회 본사고 우리 장모님은 우리 와이프도 우리 정원식 위원장 잘 안다고 순수한 사람인데 독합니다. 교회 본사죠. 저는 사실은 겁나 솔직한 말이야. 우리 당원들이 제 마누라 제 집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좋은지 알면 이미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래도 막 혹시나 조은진 대표나 우리 공화당 정치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막 참고 참는데 참지 말까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마음이 찢어지죠. 저하고 같이 아직까지는 한 침대를 같이 씁니다. 그 마누라가 가서 자기는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장모님 88 장모님도 같이 간대. 마누라 맡기도 힘든데 우리 당원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마음이 더 찢어져. 그러니까 나와보세요. 저는 사실은 박 대통령이 이 12월 작년 12월 올 1월 달까지 한마디도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뭐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뭐 좌파지 이재명이 정부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12월 작년 말까지 한마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계셨으면은 이 윤석열 정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 상상이 안 돼요? 친박 선배들 만나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용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고생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냥 우리는 50만 당원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당대표 맡은 죄로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울림은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시련을 주는구나. 이 위대한 지도자, 건국을 한 건국 대통령의 시련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련의 끝이 안 되는구나. 거기 비하면은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겠더라고. 요즘 뭐 방송 나가보면 뭐 난리야. 좋은지 그거 저 사람 봐라. 개혁신당 저것들끼리 안 합친다 했는데 좋은지 혼자 6개월 전부터 저거 나가가지고 합치면 머리 아픈데 근데 합칠 거다 했는데 합치잖아요. 좀 보인다.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 공화당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만 합당하자고 전화들 보고 뭐 우리가 그러면 총동원령을 내가 국민의힘 앞에 가서 한번 싸워버릴까? 그거가 불과 7년밖에 안 된 탄핵 정국에서 너 무슨 짓을 했냐? 너 무슨 납작으로 우리 공화당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3,000장씩이나 현수막을 걸고 그 지도부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나는 총선 이유가 보이던데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합치자고 해야 된다. 너 총선 끝나고 좌파들 못 이긴다 너희들. 그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 거라고. 1년 6개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1년 6개월 국회의원 겪어봤잖아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조지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싸우다가 배신당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불법 거짓에 당하셨다는 거예요. 유축세한테 다 그분이 불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불의의 세력에 당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니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만 매달지. 그래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진도 내고 이름도 안 쓴다. 그 대신에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 맞아요. 그 얘기 누가 그래서 그 기조로 우리는 가는 게 맞겠다. 왜냐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요. 좌파도 알고 보수도 다 알아. 존재하고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처절하게 저항을 했다.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타도 투쟁도 같이 했던 세력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송 얘기하시니까 제가 1년 반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이제 정신 차려야 돼. 1년 반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라디오 나가든 방송 나갈 때 5,000명, 늘어가 10,000명 시청되면 게임 아웃이다. 그때 어쨌든 뭐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 사무처도 그렇고 다 저도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것이 됐으면은 모든 라디오 텔레비에서 다 부르겠죠. 그래가지고 1년 정도만 방송에 나가서 했으면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쉬운 선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힘들었어. 왜 힘드냐면 이제 우선은 좀 안일했고 두 번째는 처절함이 좀 없었다. 그게 확신이 없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지 당대표가 아니에요. 당대표는 여러분들이 맞지 못하는 모든 화살, 법적인 화살, 모든 화살을 맞는 사람이에요. 화살을 맞는 사람.
거기는 지금 기소돼가지고 뭐 투쟁하다가 생긴 현장. 일주일에 한 서너 장은 또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모든 차량이 우리 공화당 차량이 전부 제 이름 돼 있잖아요. 당대표, 버스. 그러면 또 전부 날라와. 지금은 시도당에서 이제 차량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맨날 뭐 그것도 또 과태료는 그냥 안 주고 가더라고. 사람 도장을 꼭 찍어야 되네요. 그러한 일들을 대표가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나 최고인이나 여기 계신 시도당 위원장님들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서서 희생하는 거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오늘 옷 입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몇 사람이고? 9살, 10사람인데 울산 안 왔네. 자지 말고 엄지하기 위원장. 자, 우리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것도 보수 대통합의 하나의 일환이다. 압박을 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나는 이렇고 그건 우리 공화당 같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나름대로 출마를 하시자 해서 뭐 이분들도 뭐 출마해가지고 내가 꼭 당선돼야 된다 이런 상황보다는 뭔가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우리 공화당의 살아있음을 보여야 된다 이러니까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출마해야지 왜 안 해요? 아니 충청북도에 한 명도 출마 안 하면 그 충청북도에 선거운동 어떻게 해요? 남부 선거운동하는데 구경하러 다니나? 경북은 남부 선거운동하는데 구경하러 다니는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니 등록일까지 아직 예비후보 날짜는요 선거 개시일까지 예비후보예요. 예비후보 선거 개시일 선거운동 13일 그렇죠? 13일 전까지는 3월 말까지는 예비후보로 활동을 할 수 지금부터도 한 달 열흘을 더 활동할 수 있다. 40일은 그보다 우리 공화당 알리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등록금이 부담되죠. 등록금 300만 원이다. 저는 우리 공화당답게 등록금을 내고 전단지 돌릴 필요 없어요. 전단지 명함 돌리면 명함 다 안에 공약 넣어가지고 명함 돌리면은 그 효과가 크다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 아들, 진보당 애들 몇 명 정도만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40명 가까이 된 거예요. 40명.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저는 볼 때. 그들은 40명 가까이 오늘 38명인가 동물일 때. 그래서 오늘 끝나면은 각 시도당에서 논의도 하고 지금 현재 한 두세 번 또 등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제 등록하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용기를 가지고 내가 내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 우리 공화당을 이참에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합당 문제는 아직도 우리한테는 뭐 한 포럼 20일 정도쯤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구에 이준석이 오면은 진짜 이준석하고 1대1로 안 붙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 입상 정청래지 정청래 다 그걸 묻는데 정청래하고 붙으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분명히
똑바로 정신 차려서 정청래 지역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조원진 정청래 국회 다닐 때 저를 얼마나 따라다니든지 마크맨으로 정보위 가면 정보위 따라오고 안행이 가면 안행이 따라오고 당이 가는데 상임이 갔다가 제가 안행이에 가면은 간사 가면 또 그 상임 그쪽 그만두고 또 따라와요. 그 정도로 제가 존재감이 셌어요. 정청래 아니면은 저를 막을 사람이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위성정당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고민들이 있고, 내 국민의힘한테 한 가지, 좌파들 욕하지 말고, 좌파들도 이재명은 물론 자기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좌파들은 어떻게 간에 소수 정당의 10석이나 15석을 나눠줘요. 오른쪽은 너가 뭘 잘했는데 독식하냐 이거야. 너가 뭘 잘했는데. 나라가 망할 때 사원 세력은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좌파는 보수민주 연합 정당이라고 만들어요. 진보당도 들어가고 좌파도 시끄러운 당 좀 새빨간 그런 당이 다 들어가. 오른쪽은요, 삽전당 걸고 우리가 너가 참 잘못하는데, 껍데기 보수 짓들 많이 했는데, 가장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정광훈하고도 다르고, 부패하지 않고, 정의롭고, 진실되고, 정말 당원들이 용기로 똘똘 뭉쳐있고, 가끔 싸우기는 하지만, 안 싸워요. 그런데, 그 정당이 옳은 거예요. 정의당이요. 국회 한석 갔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아까 거기에 뭐 갑니까? 정의당은 지금 녹색당하고 해가지고 녹색 정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퐁당퐁당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퐁은 진보민주자유연합에 주고, 당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퐁은 민주자유연대도 그래. 퐁당 그렇게 공천한다는 거야. 그게 퐁당이에요. 여기는 정의당이 녹색당하고 합쳤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그러더라고. 와, 자기들은 선거는 치렀대. 국회의원 5명 있으니까. 근데 선거 자금도 내려고 하잖아, 보조금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 때문에 머리 아프다. 뭐 1, 2억이 아니야. 뭐 1, 20억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정의당이 5석, 6석 가지고 또 20년간 겨우 해가지고 의석 하나 만들어가지고 좌파 그 소위 진보 쪽이 가장 중심인 줄 알았더니 판단 잘못해서 저리 됐잖아요. 오른쪽은. 자, 정말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애국심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내가 만나는 국민의 모임도 다 그 당시에 한참 우리 투쟁할 때, 아유 선배님 혹은 아유 나는 용기가 없어요. 우리 공화당 좋은 짓 당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용기가 없어.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서 못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다 지금 줄 수가 있다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선거는 이번 총선도 있고 뭐 계속 지방선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바꾸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 근데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요놈은 호랑이들 도망가기 바빠. 그래서 여러 고민 시점에 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 방송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 우리를 잡지 못하면은 당신들은 큰 고난에 들었다. 윤석열 정부 누가 좌파들하고 싸워주겠어? 돈으로 모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만들어낸 이 정당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번 22대 총선 선대위 발족을 하면서 스스로가 좀 더 위대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민초정당을 만들었다.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보세요. 우리 전단지 한번 줘보세요. 전단. 여러분 오늘 이거 다 받으셨어요? 네. 안 받은 분들 꼭 가져가세요. 여기 보시면 정의롭고 자유롭고 진실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가 이 한 장에 우리 공화당의 비전을 다 들어놓은 겁니다. 이 한 장 강령 이 한 장에 우리 당의 헌법과 같은 강령이 있는 거예요. 꼭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러한 우리 공화당의 국가운영 비전이나 강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순수한 애국 세력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하나는요, 초창기에 우리 공화당 나와서 뭐라 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돈 좀 주는지 알았더니 돈 내라 하거든. 주기는 고사하고 차비내로 이제 집회도 차비내고 온다고. 어디 가도 돈 각자 내야 되고 각자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실망해서 가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길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기득권은요, 경제 기득권, 소위 부의 편중에 의해서 경제적인 침탈을 하는 경제 기득권이 있고, 정치 권력 기득권이 있어요. 권력 기득권. 소위 지금의 양당입니다. 양당. 이쪽은 좌파들은 586 운동권, 왼쪽은 도신주의에 젖어 있는 그러한 껍데기 보수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정말 원통한 것은 바로 말하는 언론 기득권. 그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같이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기 전에 탄핵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하도 거짓말들 많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정의가 없어졌어. 대한민국은 정의가 사라진 나라야. 정의가 사라진 나라. 거짓말 해도 돼. 나쁜 놈한테 나쁘다 소리도 못해. 더 나쁜 놈들이 지금 정권을 쥐고 있고 더 나쁜 놈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올바른 정당으로서의 길은 잘 걸어갔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기득권, 소위 불법적인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지지 않은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말로는 하죠. 좌파들은 말로는 하죠. 오른쪽은요, 노골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왼쪽은 말은 하는데 새빨개가지고 실천이 안 돼. 지금 75년 정당사에 이런 민초정당이 생겼는 그 민초시민운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7년을 했어. 그래서 저는 이 민초정당으로서의 길 가야 된다. 약자들의 편에 서야 된다. 경제적인 약자, 언론의 약자, 권력의 약자 편에 서서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그렇다 해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하는 건 자본주의에 당연합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그러한 또 어려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청년, 노인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그분들의 편에서는 그러한 정당에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6대 공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공약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르신들 6만 원인가 주다 38만 원 주다 이제 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 6대 공약이 다락당이 다 따라합니다. 결국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공약할 때 뭐 포퓰리즘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만든다는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소위 이 6개 공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서 출마해 주신 12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제가 서영훈 위원장님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중앙도당에 서영훈 위원장님 이번에 출마하시려고 아르바이트 했잖아. 아르바이트 서영훈 위원장 제일 잘 못 나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값은 내가 출마하려면 돈이 좀 더 가야 되니까 그 돈 보내야겠다. 그래서 진짜 출마하셨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저는 그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끼리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보는 마누라님도 단식한다는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 우리 임덕기 상임고문님 계시지만 보수 정당은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때까지입니다. 그 뒤로부터 보수 정당의 정통성이 훼손되면서 보수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를 복원해야 된다. 보수가 좌파들한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치 조직도 우리 공화당이 좀 유일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저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50만이라는 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50만이라는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이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50만이 그 숫자예요. 100명 중에 1명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다. 그리고 지금도 돈을 내고 있는 5만 3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러시고 난 다음에 당원이 더 늘었어요. 그럼 5만 3천 명이 얼마큼 숫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1000명 중에 1명이 우리 공화당에 돈을 내는 당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당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경향TV 유튜브 내가 나왔는데 그 앞에 누구죠? 변호사? 신이균인가? 신이균인가? 네? 끝나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러워 죽겠대. 정당을 만들려니까 5,000명을 있어야 되잖아요. 한 지역에 5개의 지구당이 있어야 돼. 그게 기본적으로 그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우리 당원이고 100명 중에 1명이 우리 공화당에 돈을 내는 당원인 거예요. 돈을 내는 당원.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용기나 애국심이나 애당심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꺾이지 않는 그러한 신념, 또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의로운 용기를 가진 그러한 정당으로서 여러분들이 당이 뭐 이번 총선이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최고 좋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도 우리 공화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보수의 정통 보수의 중심 세력으로 또 약자들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더욱 이제 확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4시 40분. 끝나 정리할 때가 됐다 보죠. 오신 김에 여기 바깥에 나가면 병천 순대국밥이 유명합니다. 제가 사드리지는 못해도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지원을 못 해준대. 왜 못 해준다고 했더니 이 선거철이 돼서 지원은 이 전부 이제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내는 당비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여기는 가시는 저녁에는 제가 못 사드리더라도 꼭 병천 순대국밥을 꼭 한 그릇 드시고 그래 가시기를 바랍니다.